요즘 부부 사이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우자와 얼마나 대화하셨나요? 밥 먹어, 나갔다 올게, 피곤해. 이런 말 빼고 진짜 대화를 얼마나 하셨나요? 저녁 시간 거실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은 TV를 봅니다. 배우자는 핸드폰을 봅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대화는 없습니다.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도 없습니다.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여행 가면 설렜습니다. 손도 잡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는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의무처럼. 사진은 찍지만 억지로 찍습니다. 자식들한테 보여주려고. 손은 잡지 않습니다. 어색하니까. 대화도 별로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식은 걸까?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남은 인생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사이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어. 이제 와서 뭘 받고? 맞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20년, 30년, 어쩌면 40년. 자식도 키웠고, 어려운 일도 함께 겪었고, 이젠 웬만한 건 다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으신가요? 이대로 남은 인생을 보내긴 아쉬운데,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조금은 좋아질 수 없을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살긴 싫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0대, 60대에도 꿀 떨어지는 부부가 되는 법. 로맨틱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젊은 부부처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함께했기에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표현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 그 표현을 다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30분이 넘는 긴 시간이지만 천천히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 나이에 부부 관계가 중요할까요? 젊었을 때는 자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바빴고, 자식 때문에 참았고, 자식 때문에 견뎠습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아도 자식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은 독립했습니다. 집을 나갔거나 결혼했거나 각자의 삶을 삽니다.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부부 둘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가 보이고, 저녁에 집에 오면 배우자가 있고, 주말에도 배우자와 함께입니다. 이제 부부 관계가 전부입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 관계가 안 좋으면 남은 인생이 지옥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으면 외롭습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배우자와 말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집이 작아도 배우자와 함께 웃으면 따뜻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배우자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면 온갖 병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집에서 웃으니까 밖에서도 웃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표정 좋으시네요 하고 말합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표정이 어둡습니다. 집에서 찡그리니까 밖에서도 찡그립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배우자한테 부드럽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부드럽게 말합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말투가 거칩니다. 배우자한테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의욕이 생깁니다. 오늘 뭐 하지? 내일은 어디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있자, 뭐하러 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중년의 부부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김철수 씨 58세와 박영애 씨 56세는 결혼한 지 28년 됐습니다. 자식 둘 다 독립했고 이제 둘이 삽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싸우지는 않는데 대화가 없었습니다. 특히 김철수 씨가 은퇴하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영애 씨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철수 씨가 먹다가 말했습니다. 이 반찬 간이 좀 센데? 박영애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은데. 김철수 씨가 또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짜게 하네. 건강 생각해서 좀 싱겁게 해. 박영애 씨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 김철수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그냥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박영애 씨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없고 맨날 이래라 저래라만 하네. 그렇게 싸웠습니다. 김철수 씨는 거실로 나갔고 박영희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김철수 씨? 박영애 씨? 사실 둘 다 잘못이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평생 요리해온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문제는 말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매번 지적했습니다. 이게 이래, 저게 저래. 박영애 씨는 평생 들어왔습니다. 그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터진 겁니다.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불행한 가정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다는 것. 지적하는 말, 간섭하는 말, 참견하는 말.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행복한 부부는 말이 적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중년 부부일수록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상대의 단점이 다 보입니다. 요리 습관, 생활 습관, 말투, 행동. 다 거슬립니다. 그걸 다 지적하면 하루 종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야 합니다. 김철수 박영애 부부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하루에 한 가지만 지적하세요. 나머지는 참으세요. 박영애 씨, 남편이 지적하면
일단 그래, 알았어라고만 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박영애 씨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화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 맛있네. 박영애 씨가 놀랐습니다. 칭찬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같이 TV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냥 말을 줄이세요. 하루에 한 가지만 말하세요. 나머지는 눈 감아주세요. 그럼 관계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정수 씨 62세와 최순자 씨 60세는 결혼한 지 32년 됐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지만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정수 씨는 평생 돈 벌어왔습니다. 최순자 씨는 평생 집안일 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돈 버는 건 당연하지. 아내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32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최순자 씨가 아팠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가 처음으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하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걸 평생 해왔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순자 씨가 일어나던 날 이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미안하고 고마워. 최순자 씨가 울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모든 게 당연해집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것 당연합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니까 상대는 서운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없네. 이게 쌓이면 관계가 식습니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덕목이며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다.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모든 게 당연해집니다. 중년 부부일수록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이정수 최순자 부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고마워.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해주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1년이 지나니까 둘은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62세, 60세의 나이에. 오늘부터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오늘 밥 맛있었어. 고마워.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고마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박민수 씨 59세와 김미숙 씨 57세는 결혼한 지 26년 됐습니다. 자식 문제로 자주 싸웠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못했습니다. 30대인데 집에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아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빨리 취업해. 김미숙 씨는 아들을 감쌌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조금만 기다려봐. 박민수 씨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감싸니까 애가 나약해지는 거야. 김미숙 씨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애를 몰아붙이기만 해?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박민수 씨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김미숙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어? 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는 당신 편이야. 박민수 씨가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식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 편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아들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김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애를 감쌌나 봐.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부부는 팀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팀이 깨집니다. 각자 편이 생깁니다. 남편은 자기 편, 아내는 자식 편. 남편은 자기 가족 편, 아내는 자기 가족 편. 이렇게 편이 갈라지면 부부는 적이 됩니다. 싸울 때마다 당신은 맨날 그쪽 편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관계가 무너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부인 멜린다 게이츠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반자다.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다. 부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편이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편이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힘드니까요. 직장에서 밀리고, 사회에서 무시받고, 자식한테도 거리가 생기고, 그럴 때 배우자만큼은 내 편이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 편이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박민수, 김미숙 부부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의 편이다. 자식 문제가 생겨도 일단 배우자 편을 들어주기로, 친정시댁 문제가 생겨도 일단 배우자 편을 들어주기로.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틀렸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편을 들어줬습니다.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상대도 인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그랬네. 1년이 지나니까 둘은 정말 팀이 됐습니다. 뭐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배우자의 편이 되어주세요.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배우자 편을 들어주세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 편이야. 이 말을 자주 해주세요.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편이 되어주는 것. 그런데 솔직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예전엔 안 이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도 잡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서로 지친 것뿐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니 지친 겁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어려운 일 겪으면서 지친 겁니다. 그래서 표현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표현이 사라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서툴러도 어색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꿀 떨어지는 부부는 로맨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상대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뭘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럼 관계가 무너집니다. 꿀 떨어지는 부부는 오래 살아도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조심합니다. 여전히 존중합니다. 여전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이미 늦었어. 사랑은 이미 식었어. 아닙니다. 사랑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집니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돋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면 봄이 옵니다. 다시 사랑이 돋아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받고 이미 늦었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늦은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1년 후, 10년 후보다 지금이 더 빠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 안 하면 남은 인생을 계속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실천한다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말 한마디 해보세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당신 편이야. 뭐든 좋습니다. 한 문장만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배우자도 놀랄 겁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래?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또는 오늘 집에 가서 어떤 말을 해보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꿀 떨어지는 부부,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배우자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럼 무언가 시작될 겁니다. 감사합니다.